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보살님 기제사 지내러 왔네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시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그 따님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네. 안 싸우고? 출장 가가지고 못 왔어요. 네, 안 와도 돼요. 지난주에 이제 그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올 들어 이제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이 오컬트 영화로는 정말 기념비적이다. 1000만 관객 처음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네. 보세요 한번. 볼만해요. 재밌어요. 좀 무서워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서 저도 참 재밌게도 보고 그걸로 이제 강의도 많이 했는데요. 이 영화 만든 감독은 불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인일까요? 네,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은 스님들 별로 안 좋게 표현해 항상. 이번에도 파묘에서 한 명만 죽었거든요. 아니 2명 죽었지. 스님만 죽었어. 그 보국사 스님. 보국사. 그래도 스님이니까 뭐 좀 법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법력은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비중이 너무 작고 다 살리고는 이제 스님만 이제 이상하게. 그리고 전에 이제 사바에도 보면 이제 좀 그 괴물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서도 조금 이제 스님들이 좀 사입이 좀 비슷하게 했고 또 이분이 검은 사제들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에서 사제들은 또 멋있게 또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데 그래 강동은 진짜 멋있게 나왔죠. 아이고 뭐 그리고 이제 그 파묘에서 이제 장의사 하시는 분이 교회 그렇게 또 독실하신 뭐였을까? 장로였나요? 하여튼 독실하셨어. 그리고 끝날 때 찬송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미리 이분이 종교적 성향이 그런 줄 알고 보니까 그게 참 많이 거슬리더라고. 만약 종교적 성향을 모르고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찬송가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그렇게 눈에 안 거슬렸을 텐데 굳이 유해진을 장로로 만들어가지고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해대고 하는 걸 속 껄끄러웠습니다. 좀. 그런데 내용은 이제 파묘라는 거는 좀 그 우리 전통 무속하고 많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풍수죠, 풍수. 우리 지장제라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 라면서 이 대주제예요. 일제가 호랑이의 허리 그 태백산맥 이쪽으로 이제 해서 그 어딘가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혈자리에다가 새 말뚝을 박았다. 그리고 하여간 전국의 곳곳에 중요한 혈자리 새 말뚝을 박았다. 우리 구군을 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소문들이 막 나돌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풍수죠. 이렇게 새 말뚝 박은 것이 효과가 있나? 새 말뚝 딱 박아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땅에 이제 아사 직전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을까? 효과를 받나 안 받나? 새말뚝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 뭐 이제 일제 시대 때 100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지금 볼 때 효과 없었다.
대한민국이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성장을 이렇게 했지만 전 세계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은 더 먼저 갔지만 그거는 일본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까지 경험해서 식민지 중에 이렇게까지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새마을뚝을 엉뚱한 데 박았거나 엉뚱한 데 박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거나. 자, 풍수의 영향, 좋은데 몇 자를 쓰면 정말 제왕이 나타날까? 정말 자손이 창성하고 만대가 복을 받을까? 좋은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면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영향보다는 우리가 풍수의 영향, 풍수가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풍수가 안 좋을까요? 일본이 풍수가 안 좋을까요? 일본 풍수 좋아요. 일본보다 더 악조건은 사우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만큼 풍수가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사막이잖아. 95% 이상이 사막이에요. 여기 사우디아, 쿠웨이트 뭐 이런 데 다 풍수 너무너무 안 좋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자잖아요, 부자. 사우디 엄청난 부자. 거기 여러분들이 사우디 주민으로만 태어나면 1년에 억대 이상 보조받고요. 그냥 대학은 유학까지도 그냥 무료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 유학까지 갔다 오면 그 사우디의 어떤 관료의 중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들 그런 공부도 안 하고 그래요. 병원도 무료로 다니고요. 집도 막 지어줘요. 사우디 시민만 되면. 근데 이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풍수가 안 좋지만 자원이 풍부하다.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생기는 일이죠.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풍수하고 지하 자원하고 관계 있나? 지하 자원 여기에 화기운이 잔뜩한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맥이 흘러서 터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 수맥이 흘러서. 근데 여기는 수맥이 아니라 화맥이 흘러, 화맥. 화맥이 흘러가지고. 이 땅에 화맥이 흐르는 데다가 위에는 너무 또 마른 이제 사막이 이제 되겠어요. 풍수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뭐 너무나도 부자입니다. 풍수랑 관계 없잖아요. 또 풍수가 좋은 나라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나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너무 이렇게 심기만 하면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이런 게 명당 아니에요? 나무나 아니면 벼나 뭐 그냥 심기만 하면 비료도 안 줘도 무럭무럭 자라. 소 먹이고 풀 먹이고 가면 소들이 막 비둥비둥 살이 부릉부릉 찌고 막 이렇게 소 농사 뭐 축산 뭐 수산 그리고 뭐 이렇게 곡물 농산 뭐 사탕수도 심으면 그냥 사탕수수가 잘 돼 막 그런 나라가 어디죠? 아르헨티나. 야, 아르헨티나 정말 거기 팜파스라는 그 평원이 있는데 거기는 세계 3대 평원이에요. 어디요?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여기 아르헨티나하고 여기가 이제 세계 3대 곡창지대거든요. 미국의 그 중방 거기하고 이게 엄청난 풍수, 국가적 풍수를 보면 풍수가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됐죠? 나라가 맨날 망한다고 지금 인플레가 200% 300% 되고 뭐 그 전기톱 대통령이 됐잖아 이번에. 전기톱 들고 다 때려 부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하여간에 세상에서 모라토리움을 제일 많이 선언한 나라가 하나 아마 아르헨티나일 거야. 아르헨티나.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우리 나라 국가 부도를 선언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야. 풍수가 너무 좋은데 풍수 좋은 게 별 필요 없더라. 이게 아니더라. 풍수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집트
이집트는 여기도 풍수가 안 좋아요. 여기는 풍수가 좋은 데가 이제 일부 지역이 나일강 유역이 풍수가 좋아. 이집트는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풍수가 안 좋아요. 사막이잖아, 여기도. 이집트 뭐 이렇게 피라미드, 사막 위에 피라미드를 지었잖아요. 안 좋아, 풍수가. 근데 인구가 1억 명이에요. 1억 명. 나일강 위주로 살아. 나일강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일강 주변으로 전부 다 1억 명이 다 옹기종기 모여, 옹기종기가 아니라 그냥 빽빽하게 모여 살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우디처럼 지하 자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하 자원이 있을까 없을까? 사우디가. 사우디에는 원유가 있습니다. 사우디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적지 않아요. 엄청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우디처럼 캐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못하고 있다니까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또 지원을 받아야 뭘 하지. 사우디가 그렇게 기름을 펑펑 아람코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는 미국이 유전을 전폭적으로 처음에 영국이 도전했다가 영국이 파도 안 나오니까 여기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파도 안 나오니까 우리 그만 할 테니까 미국한테 넘겨줬어. 미국이 한 몇 개월 만에 여기저기 뽕뽕뽕 파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알래스카도 받으니까 거기도 뭐 석유가 나지. 뭐 사우디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파다가 안 돼서 그냥 헐값에 넘겨받은 걸 해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컬컬컬 나오지. 그런데 이제 사우디의 그 현재 왕가에서 미국 너네 떠나라. 우리가 다 할게. 국유화를 시켰거든요. 아람코를. 그때 중동 뭐 전쟁 터지고 그럴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집트는 개발을 못했어요. 그 이렇게 지하 자원이 많아도 역시 못하는 데는 못한다. 풍수가 좋냐 나쁘냐, 지하 자원이 많냐 적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여기는 지금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는 인간 지옥이에요. 거기는 산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10년 전에는 그 출산율이 5.5 이렇게 이랬거든요. 출산율이 5.5, 6.5 하면 얼마큼인지 알죠? 출산율이 6점대면 10명씩, 12명씩 낳았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지금은 2.8로 좀 떨어졌는데 여전히 산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만 좀 낳자라고. 아니, 완전 인구 밀집 지역이죠. 그런 거 보면 풍수가 좋냐 나쁘냐, 자원이 많냐 적냐. 일본은 풍수가 과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과 한국은 풍수가 뭐 그렇게 짜다라 좋진 않아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뭐 미국 이런데, 뭐 중국 이런데 풍수가 좋지. 이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되게 좋은 거 같죠? 겨울 지옥에 살아. 겨울을, 여름 장마, 겨울 완전 강추위. 지금은 겨울이 덜 추워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오는 김 먹고 미역 먹고 안 먹어. 다른 데에서는 이런 거, 파래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아. 오늘 심지어 이렇게 나무 껍질도 먹고 이렇게 죽순은 일본도 먹기로 합니다만 열심히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여간 그래. 우리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풍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도 그래.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자원도 없고 풍수도 안 좋아. 자원도 없고 풍수도 안 좋아. 이스라엘도 자원도 없고 풍수도 안 좋아. 그런데 떵떵거리는 나라가 됐죠. 스위스. 이 세계에서 제1위, 그 1인당 GDP 1위를 자랑하는 나라. 스위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우리가 더 높아 할 정도로 다 10만 달러가 1인당 GDP가 10만 달러야. 우리는 3만 3천 달러인데 1인당 GDP 10만 달러. 인구가 안 많아가지고 인구가 800만인가요? 1000만인가 그래서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최강소 대국이죠. 굉장해요. 이 나라는 풍수가 좋아요? 알프스 산에 알프스 산에 풍수가 그래 수행하기는 좋겠다. 수행하기는 스님들이 그 두문 불출하고 속세를 떠나서 알프스 산 밑에서 참선하고 수행하기는 좋겠다. 그렇지만 사람 살기에는 풍수가 안 좋아요. 자원도 없어요. 그래 이 스위스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아일랜드는 풍수가 좋아 자원이 좋아. 아일랜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100년 전만 해도요. 아일랜드 미국의 100년 전에 이민을 제일 150년 전이죠.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이 아일랜드거든요. 완전히 그때 한 가뭄 때문에 엄청난 기근을 발생해서 아일랜드 주민들이 거의 그 3분의 1이 기근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탈출했다. 엑소더스가 발생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아일랜드 사람 이주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스위스란 나라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17세기, 18세기는 이 스위스의 건강한 남성들은 전부 다 용병으로 떠났어요. 프랑스의 용병으로, 영국의 용병으로 막 그렇게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풍수로 그랬나요? 풍수로 그런 건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우리나라, 일본, 아일랜드, 스위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됐을까요? 네. 인재 양성을 했죠. 풍수 아니다. 풍수에 의지해서 풍수가 좋다 나쁘다 여기다 묘를 옮기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아니 그런 거 하다가 망한다. 그런 거 하다가 풍수 따지고 뭐 자원 따지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사람을 키우자. 인재 양성을 하자. 스위스 시계 뭐 열심히 만들었잖아. 그런 기술력이 바탕이 돼서 그렇게 이제 했고 스위스는 또 약초 그래서 바이오 강국이잖아. 그 제조 강국이기도 하고 바이오 강국이기도 해요 스위스가. 그리고 이제 오랜 중립국을 통해서 금융 강국이기도 하고 등등의 인재 양성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일본도 역시 가만 보면 인재 양성을 일본도 입시 지옥이잖아. 우리나라도 입시 지옥이고. 그래서 사람이 크면 커지면 사람의 능력이 올라가면 운이고 뭐고 이걸 초월한다. 이제 풍수고 운이고 이런 걸 주역이고 이런 걸 초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그 상위권으로 저 밑에 이제 하위권이라는 건 좀 가난한 집에 부자고 가난하고 그리고 나 꼭 따지면 안 되지만 스님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래도 속세 사는 여러분들은 가난하면 이제 천하다 그러고 부자면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기준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상위층으로 상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상류층에 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 가면 돼요. MIT 공대 가고 공부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해서 그 대학도 최상위 대학 나오면 그러면 돼요. 최상위 대학 나오는데 풍수고 뭐 이런 주역이고 뭐 사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아니에요. 최상위 대학 나오는 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 IQ가 좀 떨어져도 IQ 좋으면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겠지만 떨어져도 죽자사자 하면 그래도 하버드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죽자사자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 그런 사람의 능력, 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요. 하나라도 더 알고 더 배우고 익히고 그걸 적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단련을 하면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밟고 그렇게 하면 사람의 능력이 계속 성장하죠. 그래서 운을 초월하게 돼요. 운을 넘어서게 돼요. 풍수를 넘어서게 돼요. 집안에 묘를 잘못 써가지고 이번에 판묘에서도 나오대. 묘를 잘못 써서 그 집안이 망했냐? 망하기는 뭐 계속 돈을 너무너무 많아지고 어떻게 파악하지도 없을 만큼 큰 부자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미국에 가서 손주가 아들이 뭐 이렇게 자꾸 죽고 또 태어났는데 비실비실해. 그래가지고 이제 김고은을 불렀거든요. 무속인, 유명한 무당을 불렀어. 청바지 입은 유명한 무당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묘를 잘못 써서 찬바람 난 것 같다, 묘바람 난 것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묘바람 나면 집안이 풍지박산 나서 다 망해야지. 근데 이 집은 묘바람이 벌써 100년 동안 묘바람이 났는데 부자는 여전히 부자네. 부자는 더 재산은 더 많이 늘었어. 다만 이제 거기에 장자들 대대로 내려오는 장남들만 비실비실 하다가 죽고 비실비실 하다가 문제 생기고 이것만 있었어요. 뭐 어느 집안에 문제 없는 집안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부자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묘자를 잘못 쓴다고 집안이 풍지박산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하여간에 사람의 능력이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 그걸 초월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뭐 하는 것조차 우리는 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신분 상승이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인류의 대부분의 부자들, 뭐 부모부터 내려오는 부자도 많아요. 몇 대 대대로 부자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가가 지금은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나 정지원 회장은, 이병철은 이제 부유했지만 정지원 회장 같은 분이나 다른 분들은 가문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자주성가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이런 일론 머스크가 뭐 부귀한 가문에 태어났나? 아니거든요. 마크 주커버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리고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도 보통 가문에 다 태어나서. 근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이들은 모두 다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철학, 이걸 현실화시켜서 그런 기업들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부자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일 잘 살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약진하는 민족은 인도인들이에요. 인도계 출신들. 인도계 출신들이 세계에서 떨치는 영향들을 보면 놀라워요. 전 세계 이렇게 대통령 수상은 우리나라 수상 외국인 안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인 시킨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인도계 사람들은 전 세계에 수상 또는 총리, 아는 대통령 한 60여 명 정도 돼요. 어떻게 된 거지? 신기하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대통령 되고 수상도 되고, 그 보수적인 영국에도 리시 수낙이라는 인도계 총리를 하잖아요. 미국도 나름 보수적인데 미국 부통령이 해리 부통령인가? 여기 있잖아. 여성 부통령. 인도계예요. 전 세계 인도계의 정치인들, 최고위층에 오른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총리, 수상이 60여 명이면 그 밑에 급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수백 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 미국에 가서 하원의원, 상원의원이라도 하면 신문에 나요. 의원했다고. 근데 의원 수준이 아니잖아.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경제계로 제일 CEO들,
제일 유명한 CEO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그리고 구글 등의 그런 대기업 CEO들, 포춘의 500대 기업 중에 60명 이상이 인도계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이제 포춘지에 삼성전자 나오잖아. LG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자국 기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들은 자국 기업도 아닌데 포춘지에 나오는 CEO 중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들어본 IBM 뭐 다 전부 다 인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경제, 정치, 인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전 세계를 주름 잡은 거죠? 답은 아까랑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육입니다. 교육. 인도인들은 지금 이제 너무 배고파요. 인도인들은 차별이 너무 심하고 너무 아직도 여전히 더럽고 1인당 GDP가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최빈국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인도인들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나 일본은 교육을 잘 시켜서 대단한 인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상황 평준화를 됐어. 근데 인도 교육 시스템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인도는 IIT를 세웠죠. 전국에 23개의 IIT를 세웠고 이 IIT를 가기 위해서 인도인 14억 인구가 여기에 매달려요.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구글에 들어가고 애플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그래서 인도인들도 입시 지옥이다. 우리나라 입시 지옥은 게임이 안 돼요. 인도인들의 입시 지옥이 훨씬 더 세. 그들은 또 우리나라는 또 획일화된 교육이잖아요. 근데 인도의 교육은 획일화되지 않고 인도 사는 자체가 획일화적이지 않아. 인도는 완전 필드적이잖아요. 이 민족도 수백 개의 민족이고 언어들도 인도 돈 보세요. 거기에 이게 100원이면 100루피면 이것이 여기에 한 14개인가 16개의 글자가 써져 있어. 100루피라고. 영어로 돼 있고 힌디어로 돼 있고 무슨 16개의 언어가 쫙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하는 그냥 대학에 갈 정도면 여기 대학 말고 그냥 대학 갈 정도면 언어를 3개를 해요. 힌디어하고 영어하고 자기가 쓰는 자기 지역말하고 3개가 기본적으로 돼.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를 한다는 자체가 사람의 지혜를 얼마나 크게 발전시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는 소문으로는 19단까지 외운다잖아. 우리는 98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19, 14 계산기를 안 뜨더라도 19, 15 나온다는 거잖아. 야, 그래 등등의 사람이 우리 그 풍수나 대운, 운, 뭐 이렇게 사주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은 자기 개발, 자기 완성, 교육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을 해서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이 조상 천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어떻게 하면 가느냐? 그러면 나를 깨닫게 하여라. 나를 수행하게 하고 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라. 그러면 저절로 조상님들은 좋은 곳에 나게 된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부처님 실력을 빌어서 천도제를 지내고 기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장제일은 항상 영구이패를 모신 분을 항상 모셔서 제를 모시고 그래요. 오늘 기일기도 김광숙 보살님의 시부모님하고 시삼촌하고 기일이기도 해서 영구이패 하는 분들하고 다 같이 기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